여자가 스킨십을 원할 때 보내는 은밀한 신호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자가 스킨십을 원할 때 보내는 은밀한 신호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놓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신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죠. 이 신호들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시선의 변화를 주목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깊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봐요. 특히 입술이나 목 부분을 자꾸 쳐다보는 시선. 이건 거의 확실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인데요. 좋아하는 남자와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입술을 자꾸 쳐다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시선이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자연스러운 터치가 늘어나요.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팔을 살짝 건드린다거나 이런 자연스러운 접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특히 웃으면서 가볍게 때리는 행동도 대표적인 신호예요. 세 번째, 거리감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앉거나 서려고 해요. 걸을 때도 자꾸 바짝 붙어서 걸으려고 하고, 이런 거리감의 변화는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네 번째,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해요. 특히 속삭이듯이 말하거나 아예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해요. 이런 목소리 변화는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거든요. 다섯 번째, 헤어스타일을 자꾸 만져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다거나 귀 뒤로 넘기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평소보다 훨씬 자주 나타나요. 특히 남자와 대화할 때 이런 행동이 많아진다면 거의 확실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여성이 관심 있는 남성 앞에서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여섯 번째, 입술과 관련된 행동들이 늘어나요. 입술을 살짝 하댄다거나 입술을 깨무는 행동.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 중 하나예요. 일곱 번째, 몸짓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져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느리고 우아해져요. 특히 팔을 움직이거나 몸을 돌릴 때 훨씬 부드러운 동작을 보여줘요. 이런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여덟 번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평소에 하지 않던 개인적인 얘기나 속마음을 털어놔요. 특히 자신의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해줘요. 이건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거든요. 아홉 번째, 스킨케어나 향수에 신경을 더 써요. 평소보다 훨씬 좋은 향이 나거나 피부가 더 매끄러워 보여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건 분명한 준비의 신호예요. 열 번째, 시간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평소에 바쁘다고 하던 여자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요.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있으려고 하고 집에 가자는 말을 잘 안 해요. 실제로 한 남성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평소에 10시만 되면 집에 가야 한다던 여자가 어느 날부터 12시가 넘어도 계속 있으려고 하더래요. 그때서야 신호를 알아챘다고 하더라고요. 11번째, 카톡이나 문자 패턴이 변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연락을 해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냥 모해 같은 단순한 메시지도 신호일 수 있어요. 12번째, 술을 마실 때 더 적극적이 돼요. 평소에 술을 안 마시던 여자가 갑자기 마시자고 하거나 술을 마신 후에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요. 술은 여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13번째, 옷차림이 달라져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으로 나와요. 특히 노출이 조금 있는 옷이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요. 이런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14번째, 웃음이 많아져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웃고 밝은 표정을 보여줘요. 특히 별로 재미없는 농담에도 크게 웃어줘요. 이런 반응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예요. 15번째, 공간을 함께 하려고 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집에 놀러 오라고 한다거나 조용한 카페를 가자고 제안해요. 이런 제안들은 정말 확실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한 여성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인데요. 좋아하는 남자에게 집에서 영화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남자가 영화관 가자고 하더래요. 그때 정말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16번째, 작은 부탁들이 늘어나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져요. 무거운 거 들어달라거나 높은 곳에 있는 걸 내려달라거나 이런 부탁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해요. 17번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뭐 하자는 말을 자주 해요. 특히 둘만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죠. 이런 미래 지향적인 대화도 중요한 신호예요. 18번째, 다른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평소에 다른 남자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하던 여자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죠. 19번째, 질투의 신호를 보내요.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할 때 미묘하게 불편해하는 표정을 보여요. 농담으로라도 다른 여자 얘기하지 마 같은 말을 하기도 해요. 20번째, 몸의 방향이 항상 그쪽을 향해요.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몸이 자연스럽게 그 남자 쪽을 향해요. 이건 정말 무의식적인 신호거든요. 심리학에서도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몸이 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친근함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확신을 가져야 해요. 또한 여자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떤 여자는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여자는 정말 미묘하게 신호를 보내요.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신호를 알아챘다고 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신호를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하되 용기를 잃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이런 테크닉보다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